안 계시면 오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버스 안내양의 멘트인데요. 특히 1994년부터 1996년에 방영되었던 SBS 기쁜 우리 토요일의 인기 코너였던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분홍색 옷과 모자를 쓰고 버스 안내양을 연기하며 해당 멘트를 말하며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었는데요. 1970년대 버스 안내양은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고 목적지를 안내하며 승하차를 돕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직업 중 하나였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자동 요금 수납 시스템과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버스 운영 시스템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버스 안내양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버스 안내양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컨덕터 또는 헬퍼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의 대중교통 체계는 여전히 수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승차권 판매, 요금 수집, 승객의 승하차 도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헬퍼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며 혼잡한 버스 내에서 승객 관리와 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극도로 혼잡한 시간대나 인기 있는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버스나 기차에 빠르게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헬퍼들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리적, 인구적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의 동쪽, 미얀마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1.5배이며 인구수는 약 1억 6천만 명으로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비옥한 평야 지대가 많아 농업이 발달하여 거주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고 홍수와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보니 방글라데시의 도시화율은 38%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낮은 사망률이 방글라데시 인구 증가율을 높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와 같은 대도시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방글라데시의 대중교통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살면 BMW 한 대씩은 다들 있다고 하죠. BMW 즉 버스, 메트로, 워크를 합친 말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교통편이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놀라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티켓 발권기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도 사용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구매했던 일회용 티켓 대신 다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혁명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 지하철 노선, 기간, 대중교통의 종류 등 너무 많은 조건들로 인해 현지인들조차 이용하기를 어려워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의 어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금액이 부족할 경우 편의점 또는 휴대폰으로 쉽게 충전이 가능해 더욱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한국은 교통카드를 대기만 하면 입출입이 끝나는 반면 외국은 종이 티켓을 매번 펀칭을 해야 되는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해당 국가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무원 또는 경찰인 척 나타나 종이 티켓을 잘못 구매했다든지 펀칭이 안 됐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하는 등 사칭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한 장의 위력은 안전에서도 발휘가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 종이 티켓으로 운용되다 보니 노숙자와 범죄자들이 지하철 역사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늦은 밤 대중
대중교통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다고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느 대중교통보다 정확한 시간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매 승강장에는 현재 지하철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주는 전광판이 비치되어 있으며 핸드폰이 설치된 어플 하나만 있으면 출발과 도착 시간,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잦은 연착과 파업으로 인해 내 눈으로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것이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데요. 외국을 나가본 구독자님들이라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무서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호선 강남역에 최초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이후 전국의 모든 역사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스크린 도어의 설치를 통해 승객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실수 또는 자살로 인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의 설치는 안전뿐만 아니라 역사 내 온도 조절 및 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지하철을 이용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하철의 공기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방글라데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높은 인구 밀도와 더불어 낮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도 주요 도시 간의 버스 운행 빈도는 높은 편이지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운행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언제나 만석인 버스 내부는 청소가 불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도한 승객 수용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나 중심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로 도시 외곽의 접근성이 낮고 운행 빈도가 낮고 지연이 자주 발생해 마음 편히 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 이동할 때는 리크샤인 인력거와 오토리크샤라는 모터가 장착된 리크샤가 매우 인기가 많은 교통수단인데요. 이것들은 저렴하고 접근성은 좋지만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다카에는 지하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또한 여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요. 한국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보충하기 위해 설계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으로 유입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이구 비자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이칠 비자를 획득해야 입국이 가능하고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건강검진, 필요한 기술 자격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까요? 방글라데시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은 13만 원 정도이며 IT, 금융,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2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높은 임금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